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상승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여기 비슷한 이야기를 다룬 영화 두 편이 있습니다. 두 영화 모두 부동산과 경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는 2015년 미국에서 제작된 빅쇼트, 또 다른 하나는 2018년 한국에서 제작된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먼저 빅쇼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빅쇼트는 우리나라 말로는 공매도로 가격이 하락하는 쪽에 투자하는 전략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폭락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영화는 2008년 미국 부동산 폭락 사태로 불리는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배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4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인물들이 폭락하기 3년 전부터 어떻게 움직여왔는지를 시간순으로 감정에 동의 없이 드라이하게 보여줍니다. LTV 95, LTV 90, they caught up on their 60 days late. Jesus, Will they moved all day. He does this every few days. He hasn't spoken to me since he hired me. Stocks. I want to short the housing market. Really? But the housing market is right. It's only a matter of time before someone else sees this investment. We have to act. Th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현상을 on 누구보다 these. 빠르게 눈치챈 캐피털 회사 대표 마이클 버리는 골드만삭스 은행에 신용부도 스와프를 제안합니다. Those bonds only fail if millions of Americans don't pay their mortgages. That's never happened in history. Everyone's wrong. I want to be certain of payment in case of solvency issues with your bank. Yeah, we're prepared to sell you $5 million in credit default swaps on these mortgage bonds. Can we make it 100 million? 즉, 위기에 베팅한 것입니다. Apparently this guy wanted 200 million in credit default swaps. Randall made the sale, can you believe it? How much in total? 1.3 billion. You smell that? 글을 시작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을 눈치챈 인물들이 하나둘 움직이는데요. No, money. Okay. All right? The originals were simple. They were highest level. Triple A's getting paid first. The lowest rated B's getting paid last, taking on defaults first. Somewhere along the line, these B's and double B's went from a little risky to dog shit. No income verification. Adjustable rates, dog shit. So you're offering us a chance to short this pile of blocks? How? With something called a credit default swap. No one is paying attention because the banks are too busy getting paid obscene fees to sell these bonds. We just repackage it with a bunch of other shit that didn't sell and put it into a CDO. A CDO. Yes, a CDO. And then the whores at the rating agency give it a 92, 93% AAA rating. No questions asked. Double B's, 0. Triple B's, 0. That's America's housing market. 그들은 발로 뛰며 당시 미국 서민층의 생활을 낱낱이 파악합니다. Harvey Humsey. You want my landlord's dog? 한 집주인은 키우는 강아지 이름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고 The market's in an itsy-bitsy little gully right now. It's like everybody said, okay, that was crazy, let's just all calm down. 매물로 나온 집이 작은 마을에도 여러 채가 있으며 심지어 신용등급이 낮은 스트리퍼가 집을 5채 소유했다고 합니다. 브로커는 소득 없고 직장 없어도 집을 담보로 누구에게나 대출을 내준다고 털어놓습니다. They go with the flow. Well, my firm offers ninja loans. No income, no job. 발로 뛰며 알아본 미국 서민층의 상황은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주인공들은 부동산의 거품이 크게 끼어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는 하락에 전 재산을 투자합니다. 다음으로 국가부도의 날입니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은 1997년 IMF 사태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국가부도의 날 또한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진짜로? 아, 그래.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인 한시연은 곧 경제위기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정부에 보고합니다. 이걸 왜 이제 보고하는 거야? 최초 보고서 올린 지 열흘 하고도 반나절. 정확하게 253시간 하고 25분 지났고요. 약 7일 후면 국가부도가 터질 것이라 예상한 이들은 늦게나마 비공개 대책팀을 꾸리는데요. 대한민국 국가부도까지 남은 시간은
일주일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서민들은 한국이 OECD에 가입된 당시 상황에 취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고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한편 금융권에서 일하는 청년 윤정학은 외국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돈을 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라디오 사연을 통해 전국 곳곳에서 폐업하는 업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아저씨, 이거 무슨 프로예요? 이거요? 여성시대 아닙니까? 윤정학은 곧장 회사를 그만두고 국가의 무능에 저는 베팅하며 투자자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대한민국이 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능하거나 무지하거나 저는 그 무능과 무지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갑수는 두 아이의 아빠이자 한 여자의 남편으로 평범하고도 화목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그럼 미도파에 납품하잔다. 어느 날 대형 백화점 담당자가 찾아와 공장에 대량 납품을 의뢰하는데요. 그러면 대금 결제는 당연히 어음으로. 아이, 저희는 이렇게 거래를 현찰로만 해봐가지고요. 요즘 누가 현금 거래를 해?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거래하겠다고 합니다. 현금이 아니기에 찝찝한 마음을 숨길 수 없지만 대형 백화점과 거래를 하게 되어 기쁘기만 합니다. 연일 주식을 내다 팔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 후 세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히게 됩니다. 기아 채권단이 오늘 법정 관리를 법원에 신청하고 전례가 없던 금융기관의 부도가 나온 씁쓸한 장면이었습니다. 갑수는 자신이 받은 어음이 모두 빚이 되었음을 알게 되고 사태를 돌려보려 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헛수고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윤정학은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자신의 동료들이 피눈물 흘리는 것을 보며 분노와 희열을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 부자라고! 사장! 내 인생이, 내 계급이, 내 신분이 싹 다 바뀌게 되는 순간이야. 한시연은 IMF 사태를 막으려 홀로 고군분투하지만 자기 이익만 챙기는 무능한 정부 조직을 바꾸기엔 I 역부족입니다. cannot agree to these terms. 수석님, 협상 엎으세요. 이런 건방이 있나? 이런 시건방이 있나? 수석님, 협상 그만두세요. 경제가 내려앉은 이야기를 다룬 두 영화는 소재가 비슷한 만큼 구성에서도 흡사한 면을 보입니다. 두 영화 모두 경제 폭락이 왜 일어났는지 또 왜 벌어졌는지를 제법 상세하게 그려내는데요. 공통의 원인을 뽑자면 바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하게 불어난 빚입니다. 투기 자본에서 These people just want homes, you know, and they go with the flow. I have 5 houses and a condo. 두 영화는 정부와 은행권에서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신용등급 상관없이 빚을 내주어 사태가 더욱 심각해졌다고 설명합니다. 또 다른 공통점 중 하나로는 사태를 일으킨 권위자들은 끝내 책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감옥에 들어간 것은 크레딧 스위스의 카림 세라겔디인 뿐입니다. Something most of the big banks did on a good day during the crisis. IMF 당시 나라가 무너지기를 바라던 재정국 차관도 한 금융회사 CEO로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요즘에 또 납니다. 그렇게 또 말이 많대. 응? 개혁이다 뭐다 해서. And then they blamed immigrants and poor people. And this time even teachers. 미국의 은행도 한국의 기업도 서민의 혈세와 금모으기 운동으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일어납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취약계층과 서민이 고스란히 떠안은 것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언론에 이를 알리려 하는데요. 어느 언론인도 이를 기사화하지 않는 점도 안타까운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What am I supposed to do? You want me to write a piece called Raw Fuck? It took me years to build my relationships on Wall Street. I thought you were for real, Casey. You know, I have to say I really did. 이렇듯 비슷한 점이 많은 두 영화. 하지만 다른 점도 있습니다. 빅쇼트에 나오는 인물들은 실존 인물인 반면 국가부도의 날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허구의 캐릭터입니다. 그렇기에 빅쇼트는 다큐멘터리에 가까워 보이기도 하며 Business kills the part of life that is
essential, the part that has nothing to do with business. 국가부도의 날은 그보다 기승전결이 또렷합니다. 제발. 오빠, 대출 한 번만 알아봐줘. 두 작품의 소재는 경제인데요. 빅쇼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전부 금융업계 종사자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구사하는 언어나 다니는 공간, 모두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경제 지식이 풍부할수록 영화를 재미있게 보실 수 있기도 합니다. 폐업해서. 그럼 한편 국가부도의 날은 경제 자체보다 그로 인한 서민들의 비해에 중점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 경제 지식이 없는 분들도 어려움 없이 보실 수 있을 듯합니다. 빅쇼트는 당시 하락의 베팅에 돈을 크게 벌었던 미국인 위주로 이야기가 구성된 반면 국가부도의 날은 윤정학과 그 투자자들, 정부 관계자들 이외에는 돈을 크게 잃은 한국인들로 구성됩니다. 그렇기에 보시는 분이 한국인이거나 당시 한국에 거주하셨다면 이야기가 피부에 와닿는 건 빅쇼트보다 국가부도의 날이 뜻합니다. 참고로 경제 전반에 대해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두 작품 중 빅쇼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듯 많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진 두 영화는 비슷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빅쇼트는 당시 폭락을 불렀던 부채담보증권인 CDO와 비슷한 상품이 맞춤형 트렌치 기회란 이름으로 현재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고, 국가부도의 날은 한시연의 입을 통해 언제든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위기는 반복되어 끊임없이 의심하고 사고하는 것, 항상 깨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요즘, 재미경 경제 공부 겸 볼만한 영화 찾으신다면 빅쇼트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무비필이었습니다.